지금 6평 성적을 보시면 정말 불편하시면 이거 보셔도 돼요. 여기에 다 똑같은 거여서 국어도 그렇고 수학도 그렇고 올해 입시의 가장 큰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의대 정원 증원이잖아요. 2,000명 계획에다가 1,500명으로 줄어들긴 했지만 그 인원하고 그 다음에 최상위 대학의 첨단학과 작년부터 개설됐지만 그 친구들에 대한 변별력을 높여야 되는데 작년 수능부터 킬러 문제를 내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문은 어렵지 않게, 그런데 그 선지에 아주 매력적인 오답 선지를 끼워 넣어서 학생들이 힘들어해요. 그래서 지문이 어려워서 틀린 게 아니라, 작품이 어려워서 틀린 게 아니라 그 매력적인 오답 선지를 끼워 넣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그 부분에서 좀 힘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그럼 아이들한테 그 매력적인 오답 선지를 어떻게 내가 확인하느냐? 그건 EBS I 들어가시면 역대 그 등급컵 옆에 오답률 15가 있어요. 15개. 오답률 상위 15개를 모아놓은 그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아이들의 반응 비율이 있어요. 정답지에 가장 많이 아이들이 반응했겠죠? 정답지 말고 나머지 오답에 반응이 꽤 많은 비율, 한 20% 가까이 반응한 것들은 아이들이 협업되기 쉬운 매력적인 오답 선지예요. 그걸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하시면 차후에 그런 부분들이 좀 극복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1등급 컷 점수부터 표점 최고점 차이가 2등급과 3등급의 그 표준 점수 칸수하고 똑같거나 더 많아요. 그 말은 우리의 자녀가 1등급 이상이 목표 점수가 아니고 2등급이나 3등급이 목표 점수대라고 하면 실은 한두 문항을 더 맞추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시면 2등급과 3등급이 풀이 훨씬 더 크잖아요. 그런데 그 성적대를 가르는, 상대적 위치를 가르는 그 표점의 간격이 좁잖아요. 그러면 같은 점수대 동점자들이 많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많이 모여있는 그 표점보다 표점 1점이나 2점이 더 높으면 그들을 제치고 훨씬 더 상위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2등급과 3등급대에 들어간 아이들은 결국은 틀리지 않아야 되는 기본 문제에 대한 확실한 학습이 진행이 돼야 된다. 그래서 국어에서는 선택 과목, 화작과 언매잖아요. 특히 보시면 알겠지만 화작하고 언매의 최고점의 표점 차이가 2점 차이예요. 이건 통합 수능 이후에 간격이 제일 좁혀졌어요. 실제로 이번 화작이 실제로 오답 10위 안에 거의 들어가지 않는데 올해는 두 문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화작의 특징은 아이들이 언제든지 만점을 찍을 수 있다라고 자신을 해요. 근데 흐름상 신유형 자료 보시면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아마 이번 화작 파트에서 상당히 당황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주문하는 것은 이제 시즌 1, 시즌 2 끝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개념적인 부분은 한 번 이상은 다 돌았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4번 이상 그 화작 세트든 언매 세트를 털어라. 그래서 제가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제공하겠다.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한테 그 메모지를 받아요. 그러면 이투스 23학년도 4월, 5월, 7월 뽑아주세요. 그러면 제가 뽑아서 학생들 라보 위에 다 올려놓고 제가 퇴근을 해요. 지금 그렇게 해서 거의 한 20회 가까이 푸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래서 역량상 원점수상으로 한 40점 후반대, 50점 초반대 있는 친구들 중에 화작을 하나 틀리거나 다 맞은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담당하고 있는 반 중에 화작을 다 맞춘 친구가 2명이에요. 어려웠다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표점 간격도 좁혀졌고, 그래서 어쨌든 2등급, 3등급 또는 그 이하 4등급 그 풀에 있는 아이들은 실제로 화작과 문학에서 틀리는 개수를 최소화시켜야 된다. 보시면 알겠지만 선택 과목이 24점이고요. 문학이 38점이에요. 그런데 점수, 실은 원점수가 중요한 건 아니죠, 정시에서는. 나의 상대적 위치가 보존이 되려면 화작과 문학에서 틀리는 개수를 2개 또는 3개 정도로 방어하지 않으면 실제로 원점수로 70점대 중반, 80점대에 도달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화작 또는 언매, 그 다음에 문학은 정복의 대상인데 독서는 정복의 대상이 못 돼요. 여기는 안 계시지만 자녀분 중에 오투수 98점을 찍었던 친구가 있어요. 국어. 그러니까 2점짜리 하나 틀렸어요. 독서에서. 그런데 이번 용모에서 화작에서 17점 맞았고요. 전체 점수로는 78점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오투수보다 20점이 추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의 국어적 역량이 훌륭한데도 불구하고 결국 본인이 믿었던 화작에서 흔들리니까 전체적으로 흔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작과 문학을 잡도록 부모님께서도 한번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고, 저도 종례 시간에나 매번 노래를 부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방향을 이끌어가고, 지금 시즌 3 수업도 독서는 수업을 듣지만 하는 건 아니지만 결국 자기가 해야 될 부분이 훨씬 더 크고, 문학은 반드시 수업을 통해서 정리할 게 너무 크다. 그래서 문학은 대부분 수업을 참여할 수 있도록 제가 유도를 했습니다. 수학도 마찬가지 국어하고 비슷해요. 표준 점수의 구조가. 여기도 마찬가지 국어처럼 1등급의 그 칸수가, 표점의 칸수가 2등급과 3등급의 표점의 칸수하고 비슷하거나 더 많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평가원에서 고심한 끝에 만든 어떻게 보면 점수의 결과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공계열의 최상위권, 메디컬하고 첨단학과 아이들의 그 변별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최상위층 학생들을 변별하기 위해서는 평가원의 고뇌를 이해할 수 있겠죠. 어쨌든 여기도 마찬가지 3등급을 목표를 한다 또는 2등급을 목표를 한다. 여기도 마찬가지 수학에서 동일합니다. 꼭 반드시 맞춰야 되는 문항이 있어요. 수학에서도 당연히 2점하고 3점은 다 맞춰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선택 과목으로 돌아가면 확통 같은 경우는 29번이 단답형 두 문항 중에 쉬운 문항. 근데 이번에 화작이 작년 수능도 그렇고 흐름 자체가 29번 킬러를 28, 29, 30이라고 했을 때 29번은 킬러가 아니에요. 준킬러나 킬러가 아니에요. 학생들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저희 반 같은 경우에도 60점 후반대 아이인데 확통을 30번 빼고 다 맞췄어요. 그래서 확통 선택자 자녀분들은 29번 정도는 당연히 맞춰야 되는 형태의 수능 평가원 구조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항으로 따지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2점, 3점 다 맞추고 4점짜리 중에 9번, 10번, 11번, 12번, 20번 이걸 맞춰야 아까 말씀드렸던 64점을 통과해서 결국 미적 기준으로 3등급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확통 선택자 자녀분에 대한 그 백분위는 제가 뒷부분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방금 드리려고 했던 말씀인데요. 실제로 확통 선택자들의 성적대가 제가 보기에는 60점 후반대에서 72 또는 76 어떻게 보면 76이 한계 점수일 수 있어요. 그걸 넘어서서 80, 84를 가면 좋겠으나 인계 포인트가 제가 봤을 때는
76이 한계 점수일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지금 제가 이제 점수 진행 과정을 보면. 그런데 지금 이 123점이면 표준 점수, 성적표는 다 표준 점수가 100분으로 나오니까 123점이면 아마 65점 언저리 될 거예요. 원점수 65점이면 부모님이 받아들이기에는 별로 괜찮은 점수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확통 선택자 입장에서 보면 어차피 통합이잖아요. 문이과 다 섞여서 미적, 기하, 확통 줄 세우기에서 그 표점을 주고 100분위를 친 거라 실제 정시원서를 쓸 때에는 이과 애들이 다 빠지잖아요. 그럼 확통 선택자끼리 모여서 다시 줄 세우기를 하면 이 점수는 100분위 96이에요. 결국 1컷이라는 거잖아요. 만약에 수학으로만 대학을 갈 수 있다고 하면 96이면 연고되잖아요. 그러니까 원점수 60점대 중반이 결코 낮은 점수는 아니다. 이걸 그럼 반대로 해석하면, 자, 이과 자녀분인 분께서 바라보실 때는 85 3등급이면 3등급 대학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가 아니라 거꾸로 보셔야 돼요. 3등급이 아니라 4등급인 게 이과에 이렇게 경쟁을 하면. 그래서 이과 학생들 입장에서는 원점수상으로 결국은 72점이나 76점을 찍어줘야 경쟁력이 생겨요. 제가 뒤에서 다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 왜 그러냐면 한국 과목 때문에 그래요. 확탐 선택자들이 2등급, 올 2등급을 찍어내기가 현실적으로 너무 힘든 구조라서 그래요. 특히 화학 있잖아요. 화학 선택자들 있잖아요. 화학이 어렵다 보니 많이 런했어요. 그래서 화학 선택자들의 표본이 작아지다 보니까 좀 변동성이 커졌고요. 자, 이걸 등급으로 따지면 등급이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게 결코 쉬워지지 않았어요. 어쨌든 차후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올해 용모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영어인데요. 추정컨대 영어 1등급이 1.3% 정도일 거라고 추정을 해요. 그러니까 보통 저희 학원에서도 의대반이 있잖아요. 의치서박 포함해서 또 외부 응시생까지 포함해서 90점 넘은 친구가 4명밖에 없었어요. 이번에. 왜냐면 저희들은 우리 학원에서 시험을 보면 그 감독관이 와요. 감독관이 오셔서 학교처럼 엄하게 감독을 하는데 학교에서 보는 친구들은 이걸 쓰잖아요. 가치점을 적어야 되잖아요. 뭐 시험지를 받긴 하지만 근데 저희들은 그 답안지 OMR을 1층에서 다 리더기로 읽어요. 그래서 아마 관심 있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당일날 오후쯤에 뭐 메가 등급컷 예상 다 뜨잖아요. 그럼 메가에서 치렀던 학생들의 OMR을 다 읽었기 때문에 그 표본이 좀 더 정확한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학생들이 가채점표를 적어와서 만약에 다시 옮겨서 데이터를 만들면 그건 오염될 가능성이 높아요. 학생들의 기억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제 학원에서 시험을 보라고 하는데 목요일에 봤던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번에 이제 영어가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혹시 이제 수시의 최저 충족 조건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요. 지금보다 쉬워지긴 하겠지만 어쨌든 변별을 하기 위한 또 다른 도구로 영어 절대평가이지만 영어가 잡히지 않으면 좀 어려울 수 있다. 자, 보통 저희 반에서 이제 제가 좀 목표로 가자고 하는 것이 올 3등급 인서울의 이제 여학생 기준을 따지면 3여대 정도는 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제가 목표를 제 나름대로 종례 시간에 이야기할 때 그 3등급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숭실대를 3등급 대학, 세종대 3등급 대학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2등급 후반 대학이라고 할게요. 감점으로만 비교해 보겠습니다. 3등급까지는 괜찮아요. 많이 까이긴 하지만 내 목표가 이 지점의 대학이라고 하면 대부분 다 3등급 대 또는 4등급 대 아이들이 모이는 학교다 보니
2등급이나 1등급이 거의 보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감이 있긴 하지만. 그런데 3등급이 아니라 4등급을 찍고 그 학교에서 경쟁을 해야 된다면 영어에서 감점의 요소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데미지가 매우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도 마찬가지 충분히 점수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듣기 문제에서 틀리는 친구들. 그래서 저는 이제 주에 매주는 아니더라도 2주에 한 번씩 격주라도 해라. 듣기를 다 맞춰야 37점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쉬운 대입학 정도가 되는 문항으로 따지면 18번부터 20번, 그다음에 25번부터 28번, 장문 독해 43번부터 45번. 듣기부터 지금 이야기했던 그 문항을 다 맞춰야 65점 정도 돼요. 거기에 이제 추가 공부해서 빈칸 추론이나 순삽이나 이런 데에서 한두 문제를 더 맞추면 이제 3등급이 되는데 그렇게 계속 요구하고 있고 시점을 제가 잡고 있는 건 아이들이 이제 모의고사 연습이 좀 더 충분하게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도 아마 시즌 3도 수업을 많이 설계한 친구들이 많아요. 기본적으로 해야 될 받아들여야 될 것들이 훨씬 더 많은 친구들이 많아서 어쨌든 영어도 마찬가지 나름 지금 그 실전 모의를 준비하고 있어서 그거는 해결될 것 같아요. 탐구인데요. 탐구 선택 과목에 따른 유불리가 크죠. 특히나 이제 사탐 같은 경우는 선택 과목이 많다 보니 어떤 특정 과목에 표본이 적어요. 표본이 적다 보니까 변동성이 커요. 그러니까 해마다 등급이 표점이 낙폭이 커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해 작년 윤사 같은 경우는 블랙가 생기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사탐으로 등급을 맞추겠다라고 했던 친구들 중에 그런 변동성 때문에 이제 등급을 못 맞추고 최저율법 날아가서 수시가 떨어지는 그런 사례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특히 이제 사탐 같은 경우는 만점을 목표로 가자고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저희 반 같은 경우에도 낮은 점수로 시작을 했지만 인강이든 개인 학습을 통해서 한번 개념 정리가 끝난 친구들이 아마 육모 보기 전부터 사탐 실전 연습을 진행한 친구들은 둘 다 만점을 찍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45점 둘 다 통과한 친구들도 꽤 있고 그 다음에 한 과목은 40점대, 한 과목은 30점 후반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탐은 저는 제 경험상 올 2등급은 무조건 맞출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아이들한테 자신감을 주고 있긴 한데 이제 걱정이 되는 건 이제 과탐 선택자들에 대한 과탐의 성적인데요. 과탐이 시간과 노력을 충분히 투입하나 이게 점수화되지 않는 어려운 과목이어서 이게 조금 불안조직을 합니다. 과탐 선택자들한테. 그건 잠시 후에 사탐과 과탐에 대한 표점의 간극을 줄이기 위해서 변표가 작동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재작년 성균관 때부터 시작해서 사탐 표점과 과탐 표점의 갭을 줄이는 작업을 진행했어요. 보시겠지만 올해 6평을 보면 과탐과 사탐의 표점 차이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탐을 선택했다고 해서 표점의 불리함이 크게 발생하지 않고 거의 간극이 줄어들어서 큰 차이는 없다. 그러면 과탐 선택자들한테는 이게 좋은 소식은 아니고 사탐 선택자들한테는 충분히 수학의 불리한 점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뭐 학원 홍보니까요. 이건 지금 참여하신 자녀분일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친구가 상당히 열심히 하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자습도 그렇고 수업도 그렇고 제가 가장 이상적인
비율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어느 날 종례 시간에 너의 샘플을 아이들한테 한번 공유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허락받고 공유해서 이야기한 적도 있는데 열심히 하는데 아직 시간이 좀 필요해요. 바탕 같은 경우는. 근데 사탕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알겠지만 육모 이 즈음에 이게 약간 작업이 이상한 것 같아요. 이걸로 볼게요. 과탑. 맨 처음에 이제 성적 케이스 맨 처음 친구를 보시면 국어, 수학, 영어. 자, 이번 어려운 난도 치고는 자, 선방을 했어요. 5분만 제가 잠깐 내려갔다 올게요. 이걸 못 받으시는 분이 있어서 5분만 잠깐 내려갔다 올게요. 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여기 앞 보시면 이거 보세요. 자꾸 넘어가서 처음에 시험 볼 때 100분의 50이었는데 국어가 80까지 뛰어서 3등급이 나온 친구고요. 미적은 74에서 시작해서 93% 2등급까지 올랐습니다. 영어는 어려웠기 때문에 이번 3등급이면 잘 방어한 거고, 그러나 과탐도 오르긴 있긴 한데 과탐에 어려움 없습니다. 그냥 등급만 돼 있을 거예요. 이거 제가 설명하려고 가져온 거고, 이 친구의 자습 시간이 40, 수업 시간이 30. 보통 이제 시즌 3 이후부터는 7대 한 3 비율로 7이 자습, 3이 학습, 수업, 인강이나 이거 포함해서 그러면 적절하다고 하는데 괜찮게 시즌 1, 2부터 잘 진행해서 어떤 친구이고요. 그 다음 친구가 또는 그 다음 친구가 또 그 다음 친구가 다 문과인데, 자, 이 친구들의 사탐 성적을 보면 충분히 만점을 목표로 가도 될 친구들이잖아요. 자, 여기서 보시면 그 과탐 선택자가 수학이 꽤 잘 나왔지만 만약에 서울과기대를 만약에 지원한다. 그러면 한 장짜리 뒷줄에 보시면 작년 같은 경우는 미적, 기하, 그 다음에 과탐이 필수 응시였는데 올해는 서울과기대가 다 풀어놨어요. 대신에 과탐에 대한 가산점을 7%를 줘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죠. 그랬더니 사탐 선택자, 확통과 사탐을 선택했는데
그 옆에 있는 과탐 친구들보다 점수가 환산 점수, 그 대학의 환산 점수가 높게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자녀분께서 과탐 선택자 학생이라고 하면 과탐 정도를 3등급 이상을 끌어올리지 않으면 교차의 의미도 떨어지고요. 왜냐하면 그 성적을 가지고 문과로 넘어가도 사탐 성적으로 아이들이 무력화시킬 수 있어요. 사탐 선택자들. 즉 수학 성적을 사탐 성적으로 충분히 무력화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그 교차 지원에 대한 걱정을 좀 줄이려면 사탐을 만점에 가까운 1등급으로 가면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 참고로 작년에 제 작은 아이가 국어 2등급, 수학 1등급, 영어 2등급이었는데 화학하고 생명이 4등급 나왔어요. 4등급. 그래서 제가 찾고 찾은 게 신입 때 탐구 10% 반영 경영학과를 넣자. 근데 결국 떨어졌어요. 그 탐구 4등급이 너무 안 좋은 성적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오는 친구들이 수학 성적이 조금 부족해도 탐구 성적으로 우리 아이를 그냥 다 방어해낸 거예요. 그래서 과탐 선택자, 사탐 선택자 자녀분들이 다 있어서 제가 어느 쪽을 딱 이야기할 수 없지만 과탐 선택자 학생들은 적어도 3등급, 100분으로 따지면 82~3% 정도는 최소한 만들어줘야 거기에 가산점을 받았을 때 충분히 뭐 교차든 아니면 사탐 선택자가 침범했을 때 오히려 거꾸로 사탐 만점자들이 이번에는 다 열어놨기 때문에 공학이나 자연과학계로 침범할 수가 있잖아요. 거꾸로 사탐번. 그러다 보니까 과탐 선택자 학생 입장에서는 결국은 4등급이 섞이면 실제로는 정시 게임에서 힘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 반 사례 중에 열심히 했고 그 다음에 가습과 수업 비율이 매우 양호한 친구들 사례를 한번 보여드렸어요. 사탐은 결국은 과탐에 비해서 난도나 학습의 양이 적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만점을 목표로 가야 되는 거고, 과탐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화학 선생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국어 전까지 개념 정립하면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3등급 도달하는 게 힘들지 2등급을 훨씬 더 빨리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학원 선생들 중에는 그 기출이나 사설 문제 푸는 것 별로 좋아하시지 않으셔서 아직은 그 친구들이 역량이 아직 발현되지 않은 지점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시즌 3부터 시작해서 실전 체제, 실전 개념체 돌아가면 충분히 점수가 될 수 있다고 좀 믿고 있고요. 올해 선택 과목이 다 해제됐고 이제 몇 개 학교, 시립대, 그다음에 서울대, 그다음에 숙대는 수학과가 뜨니까, 그다음에 인천대, 그다음에 고려대 빼고는 다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제한 없이 다 지원할 수 있고, 단 가산점으로 방어막을 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탐 성적이 생각보다 안 좋으면 그 가산점의 의미가 없어질 수 있다. 사탐 입장에서는 사탐 성적을 잘 만들어내면 이 가산점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 수학 점수도 무력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성적표를 받아보셨는지 모르겠으나 실제 앞에 등급보다는 말 그대로 이제 모의고사잖아요. 중간중간 충분히 내 약점을 들춰내고 그 약점을 내푸는 정도로서의 모의고사 역할이 큰데
자, 중간에 보시면 자녀분의 성적 말고 어떤 부분이 약점인지가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자, 이게 다 평균 점수고 별표가 이제 학생 본인의 점수인 거예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다 양호한데 몇 개의 지점에서 평균보다 현저하게 떨어지거나 평균보다 저조한 영역들이 있잖아요. 자, 그 부분 중심으로 보완 학습을 진행하시면 된다. 이렇게 성적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습 시간. 제가 이제 일주일마다 한 번씩 점검을 해요. 그래서 코멘트로 좀 알고 있고. 근데 어떤 특정 주간에 학습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연속적으로 꾸준히 이제 진행되고 있는가를 면밀히 들여다보셔야 되는 거고요. 제가 이제 생각하는 학습 시간. 자, 학습 시간은 수업이 그러니까 시즌 2까지를 기준으로 보면 수업이 한 30시간 정도가 된다면 특강까지 다 포함해서 인강 수업 특강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이제 자습 시간이 한 42시간 정도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70시간 넘었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이건 제가 우리 학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이제 재종학원 학생들의 정규반 아이들의 자습 시간의 총량을 데이터로 뽑아보면 그러하다예요. 지금 5월 이투스 1등 아이가 의치석 아이인데요. 이 친구는 작년에 수시로만 의대에 6개를 썼어요. 근데 최저 조건 1등급이 부족해서 6개가 싹 다 떨어졌어요. 지금 재수하는 여학생인데 총 학습 시간 95시간이에요. 그러면 이 친구는 지금 밤잠을 줄여서 지금 공부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저는 아이들한테 12시 이후에는 공부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12시에 무조건 자고 아침 6시에 일어나야 된다. 12시에 일어나서 아침 6시에 일어나는 건 심지어 과학이에요. 아시겠지만 6시에 자연 수면에서 이탈해서 2시간 정도 지나야 뇌의 활성도가 가장 높아지고 그게 딱 국어 시간이잖아요. 수능에서 가장 중요한 게 국어 과목이기도 하고.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친구는 제가 봤을 때는 새벽 1시, 2시까지 공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위험하다. 위험하다. 이게 장기적으로 가면 위험한 거고 적절하게 봤던 친구가 이 친구인데요. 수업과 자습만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 인강은 거의 이용하지 않고 있고 인강은 거의 활용하지 않고 있고 현장 수업하고 자습으로 꾸준히 이루고 있어서 저번 오투스 때 우리 학원 전체 300명 중에 한 20등 했던 친구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40시간을 내가 쓸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순서 자습 시간을 그 중에 반이 수학이고 또 그 중에 반이 그러니까 수학의 반이 국어고 국어와 동일하게 탐구 과목을 공부해야 되고 그 나머지 시간이 영어 공부. 이게 가장 저는 이상적인 자습 배분이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계속 상담하면서 이제 그걸 이야기했고 자, 그렇게 하고 있는데 부족한 친구들이 있긴